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은정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지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달걀 3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달걀말이와 김치로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샛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좀 더 자도 되는데. 엄마가 움직이는 소리 들렸어. 샛별은 의젓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집안 사정을 모르는 척 하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밤에 운전하러 나가? 응, 조금만 더 버티자, 샛별아. 은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은정은 샛별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내리는 샛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트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지훈과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훈의 월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비, 시동생의 학비, 집 수리비까지 모든 것이 은정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신도림마트 앞입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황색 조끼와 검은색 바지. 이름표에는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품, 영수증 나오는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익숙한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어머, 은정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계산대의 순이 언니가 나를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순이 언니는 은정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은정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는.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내내 계산대에 서 있자니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마트 일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샛별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샛별이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엄마, 아빠 나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게 그렸다고 했어. 샛별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은 딸의 밝은 모습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지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도 동료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보내드렸잖아, 사.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인데 어떡해. 시아버지 병원비도 나가고. 아,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지훈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승진만 되면 월급도 올라갈 거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그 말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은정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샛별이 문 앞까지 따라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샛별이 먼저 자고 있어.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리운전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정처럼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은정은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첫 번째 콜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홍대 근처였습니다. 은정은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은정은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콜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훈의 등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자게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샛별을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또 대리운전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은정의 마음 속에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마저도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깰까 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잠시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정훈이 유학 준비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시동생 정우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외국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샛별이 학용품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정훈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니?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 많지 않잖아.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니요. 그 돈이면 샛별이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낡은 냉장고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가족인데?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에 지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우리 동생인데. 지훈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아, 우리도 빠듯해. 샛별이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말씀인데 어떡해. 나중에 정훈이가 성공하면 다 갚을 거야. 언제? 몇 년 후에?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래? 은정아, 평소답지 않게. 지훈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시댁 일에 불만을 표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매일 몇 시간씩 일하는지 알아? 마트에서 서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는데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그럼 승진은 언제 돼?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말이 나온 김에 은정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노력 안 하는 것처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현실은 안 바뀌잖아.
우리는 언제나 시댁 뒷바라지만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샛별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 아이 미래는 생각 안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은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말 빌려줘야 하는지,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 많이 심각해 보이네. 순이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순이 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큰 돈인데 은정 씨 월급으로는 힘들겠어. 그래서 고민이에요. 시댁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댁. 아이고, 그거 참 시댁 일은 정말 어려워. 순이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을 태우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신사동 쪽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젊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일하셨나 보네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늦게까지 회의를 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군요. 그런데 기사님은 대리운전 일을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해요. 아, 그럼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보통 12시간 정도요. 남자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몸이 견딜 수 있어요? 견뎌야죠, 생활을 위해서. 은정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이 있으신가 봐요. 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신사동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은정이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남자가 운전비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혹시 개인적으로 운전 부탁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정원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기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종이였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물건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명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500만 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용돈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똑같은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정원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죠. 그 말이 은정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마트 손님들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생각해봤어? 정훈이 서류 마감이 다음 주라던데. 어머니,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다른 데서라도 빌려와야지.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정말 없어요. 샛별이 학용품도 못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별이는 어리니까 나중에 해줘도 되잖아. 정훈이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이 엄마예요. 샛별이가 우선이에요. 뭐라고, 은정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집 와서 우리 가족이 됐으면 우리 일을 우선해야지. 내 친정도 아니고.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또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2번째 손님을 내려드리고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에서 정원의 명함을 꺼내 봤습니다. 어제의 따뜻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만 전화해 볼까?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제 대리운전 해드린 기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죄송한데 혹시 개인 운전 부탁하실 일이 있으시면.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물론이죠. 사실 이번 주에 운전기사가 필요했거든요.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급하게 연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원의 목소리에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전화를 끊고 은정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정원의 일을 고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문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은정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에 동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정은 마트 일을 마치고 정원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은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녁 약속 장소까지 가면 돼요. 정원이 조수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청담동 쪽이에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운전하는 동안 정원은 은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도 일이 많으시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따님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 그럼 이제 많이 컸네요. 학업 부담도 생기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샛별이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든다면서요? 네, 저희는 형편상 학원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속상해하지 않아요? 정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걱정을 부모가 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원은 은정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관심이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을 기다리고 있던 건 지훈의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대리운전 일 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 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약속이 길어져서 은정은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숨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정훈이 일 때문에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여유가 없어.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우리 형편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그래? 예전 같지 않게. 지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니? 나는 계속 똑같아. 시댁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요즘 정말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야.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야? 문제투성이야.
우리는 언제나 시댁 뒷바라지만 하고 정작 우리 딸은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 말이 나온 김에 은정은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샛별이는 나중에 해줘도 돼. 지금은 정훈이가 급해. 나중에는 언제야? 새별이가 중학생 돼서? 고등학생 돼서? 그때 되면 내 월급도 올라갈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루기만 할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 방에서 샛별이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이 깬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샛별아 싸우는 게 아니야. 은정이 급히 딸을 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무서웠어요. 샛별이 은정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지훈과 은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샛별아, 이제 조용히 할게. 지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샛별을 재운 후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정훈이 일 어떻게 됐어?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형편이 어렵다고? 둘 다 일하고 있으면서? 돈이 나가는 곳이 많아요. 샛별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샛별이 교육비, 초등학생이 무슨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면 뒤처져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정훈이가 급해. 어머니, 저도 샛별이 엄마예요. 제 아이가 우선이에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은정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시집 와서 우리 가족이 됐으면 우리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저희도 가족이에요. 지훈이와 샛별이가 제 가족이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은정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신 차린 거야?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은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에게 뭐라고 할지 걱정됐습니다. 은정 씨,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이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 일로 좀 복잡해요. 아이고, 시댁 일은 정말 어려워. 나도 그런 일 많이 겪었는데 언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참았지 뭐.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순이 언니의 말이 은정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버릇없이 굴었다고요?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우리 가족 일을 거부했다고.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훈아,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 우리 딸은 언제 신경 써줄 거야? 새별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언제? 몇 년 후에?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그래? 요즘 정말 이상해. 지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했던 거야. 당했다고? 우리 가족한테? 그래. 당했어. 시댁에서 요구만 하고, 너는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고. 두 사람이 소리치는 동안 샛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샛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과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슬픈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샛별아. 은정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정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좋은 제안이 있어요. 결국 은정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정원이 정한 카페에 갔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세요. 정원이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가족 일 때문인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원의 말이 은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족들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낯선 사람이 들어주겠다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래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정원의 따뜻한 관심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뭔가 변해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은정은 갈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은정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샛별만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습니다. 은정은 정원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도 집에서 어려우세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는 게 낫는 일인지 고민됐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식사해요.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정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은정은 승낙했습니다. 집에서의 답답함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에게는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드러운 조명, 정중한 서비스. 이런 곳은 처음이세요? 정원이 은정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보통 가족 식당이나 분식집만 가봤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정원은 은정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마트에서의 힘든 일, 대리운전의 고단함, 시댁과의 갈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밝게 지내시는 게 대단해요. 정원의 말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밝게 지내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정은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정원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을 기다리고 있던 건 지훈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와 식사했어.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원을 친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친구? 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마트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은정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정원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정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이런 산책도 하세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럼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시간도 필요한데. 강물을 바라보며 정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인을 위한 시간도 없다니. 은정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은정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원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은정은 처음 보는 화려한 공간에 압도됐습니다. 이런 곳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요. 가끔은 이런 곳에서 여유를 즐기셔도 돼요. 정원이 은정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 순간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지금 어디야?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새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은정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열이 많이 나고 토한다고 해. 지금 바로 갈게. 은정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은정은 서둘러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샛별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샛별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샛별아, 엄마 왔어. 은정이 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많이 났습니다. 병원 가자. 지훈이 차 키를 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며칠간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샛별을 돌보면서 은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아픈 동안 자신은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정원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우연히 마트 근처에서 정원을 만났습니다.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아팠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뭔가 제가 잘못했나요? 정원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만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잖아요. 친구 사이라고 해도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럼 결혼한 사람은 친구도 못 만나나요? 정원이 반문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 당신을 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정원의 말이 은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샛별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건 내가 자꾸 이상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이상하게 군다고? 응, 예전 같지 않게 시댁 일에 반대하고 나한테도 차갑게 대하고.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사람이야. 내 감정도 있고 내 꿈도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나는 시댁 일만 했어.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지훈이 처음 듣는 말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처럼은 살기 싫어. 은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 나도 노력할게. 지훈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원과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자유로움과 인정받는 기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다시 정원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정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가족들과 이야기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무슨 뜻이에요? 가끔은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고. 정원의 말이 은정에게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과 정원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은정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소중해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원 씨,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감, 특히 샛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은정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과 정원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이 제안했습니다. 은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시작이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정원의 말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당신을 정말 아끼고 있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원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샛별이 학교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샛별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샛별의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엄마가 웃는 걸 본 지 오래됐어요. 은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정아, 나 승진했어. 정말? 응, 다음 달부터 과장이야. 월급도 50만 원 올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해, 지훈아. 은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길 거야. 새별이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만 고생시켰네. 지훈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한 거잖아.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과 만났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정원이 바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고민돼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특히 샛별이가. 아이는 이해할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잖아요. 정원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은정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샛별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어디 보자. 은정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림 숙제인데 뭘 그릴까요? 뭐든 좋아. 샛별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손잡고 웃는 모습 그릴래요. 샛별이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잡고 있는 걸로? 그래야 가족 같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은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원과 함께하는 삶. 분명 지금보다 윤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잃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샛별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평상시 만나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정원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원 씨가 원하는 답은 아닐 거예요. 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왜요? 지금이 기회인데 제게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특히 샛별이가. 아이는 적응할 거예요. 나중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정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정원 씨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 연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행복하세요. 정원 씨도요. 카페를 나오면서 은정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정은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외식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오랜만에 샛별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좋아. 어디로 갈까? 샛별이가 좋아하는 분식집.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샛별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나도 좋아요. 이런 게 가장 행복해요. 지훈도 은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승진 축하한다고 했잖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샛별을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그동안 투정 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했잖아.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한테만 고생시키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은정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나도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배려하자.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대리운전 일을 줄였습니다. 지훈의 승진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샛별이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좀 더 일찍 와서 샛별이랑 시간을 보낼 거야. 정말요? 좋아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은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이기구 타요. 샛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잡아주면 돼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놀이기구에 올랐습니다. 으악! 은정이 소리를 지르자 지훈과 샛별이 웃었습니다. 엄마, 재미있죠?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은정도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샛별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같이 놀았거든요. 아이의 말에 은정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질 거야.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훈의 승진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은정은 마트 일만 하면서 오후에는 샛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 가고 때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저 영어 학원 가고 싶어요. 샛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알아보자. 정말요? 이제 우리도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지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샛별이 영어 학원 보내자. 좋지.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가끔 외식하고 여행도 가자. 그래, 그동안 너무 각박하게 살았네.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순이 언니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은정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요? 응, 뭔가 달라진 게 있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지. 순이 언니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거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정은 샛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자.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응, 조금만 더. 커피 타줄까? 고마워. 은정은 커피를 타서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대화하게 됐잖아.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은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을 지켜나가겠다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새벽 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